요즘 AI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라는 공약을 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 드셨나요? 또 공약이지. 정부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걸 단순하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지원에 의해서 이쪽 시장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큰 힌트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100조가 어디에 쓰이고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정부의 결국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따진다면 인공지능, 산업혁신, 재생에너지, 지역주도 성장,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결국 자금 이동과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 동력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AI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핵심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로 AI 같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고, AI 대전환을 통해서 전 세계 AI 3대 강국 중에 하나로 도약을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조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성장을 시키자라는 게 현재 정부의 핵심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100조 원 규모의 민간 AI 투자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과 정부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AI 분야의 예산을 비중을 높여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증액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규제 개선과 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AI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겠다라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이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일단은 내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GPU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을 해서 수입을 해오겠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AI 전용으로 NPU를 또 개발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정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략으로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 협력을 통해서 AI 공동 개발을 하며 이걸 또 배포하겠고, 다국적 AI 플랫폼을 공동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담겨 있으며, AI 서비스를 이제 보편화를 시켜서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게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결국 AI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깔겠다라는 선언이고, 인프라부터 플랫폼, 인재, 기업 매출까지 연결된 구조를 가겠다라는 거고, 이런 걸 보통 산업 대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업이 바뀌면 주가도 바뀌게 되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AI 반도체 산업입니다. 바로 NPU라고 부르는 이 칩을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GPU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인 만큼 엔비디아의 GPU 칩을 5만 개 이상을 수입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GPU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엔비디아 칩을 유통하는 회사가 MDS테크라든지 JC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 기업들이 단기적인 유통산업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서 어쨌든 GPU만 수입해온다고 AI가 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수입해온 만큼 그에 따른 NPU라는 칩도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NPU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라고 했을 때 NPU가 무엇이냐?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레이어를 실리콘으로 구현한 칩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고성능 연산 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NPU 개발을 각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를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며, AI 연산 효율화를 위한 전용 반도체 투자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에 따라서 NPU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는 회사들이 될 건데, 이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팹리스라고 불렸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과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AI, NPU 관련된 기업들을 추려보면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칩셋 미디어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향후 AI 사이클에 대한 확대로 인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며, AI 반도체를 국산화하자라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NPU의 개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GPU와 NPU에 뒤따라서 LLM도 역시 투자 확대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LLM에 대해서 이게 단어가 LLM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는 언어 모델이다라는 거고, 이 언어 모델을 하는 회사들이 솔트루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처럼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AI 테마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AI 반도체만 갖고 있다고 AI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 AI 반도체들을 하나하나 슈퍼컴퓨터들에 설치를 하고, 그 슈퍼컴퓨터들을 모아놓는 공간을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결국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대규모 스토리지와 서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연결되겠지만,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D램이나 낸드 같은 과거의 레거시 반도체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들 또는 D램, 낸드 같은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를 빠르게 전송시켜 줄 수 있는 통신망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이 HFR이나 RFHIC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8년에서 2019년에는 5G망 설비 투자를 한참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현실은 정말 5G가 아니라 4.5G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신망 설비 투자가 좀 미흡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우주 위성 통신도 확대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 지금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주 위성 관련된 기업들도 꾸려보면 HFR과 RFHIC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의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버를 구축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대성 테마주로 엮였지만 근래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KINX와 가비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비아는 예를 들어 쇼핑몰을 개설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가비아죠. 그렇기 때문에 가비아보다는 좀 더 KINX가 데이터 센터에 가까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에너지원을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하는데,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희한하게도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정치 색깔로 좀 보시는 경향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보수 쪽들은 원전, 진보 쪽들은 신재생. 근데 사실 신재생과 원전은 이제 상호 같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신재생과 원전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지열과 수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이 100% 신재생이며 전 세계에서 전기세도 가장 낮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이 덴마크가 국가 에너지원의 거의 100%에 가깝도록 수열과 지열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지열 구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지열 관련된 기업이 바로 GNC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으로 최근까지도 주가가 꽤 상승을 한 셈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으로도 계속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또 해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설비 투자를 또 하다 보면 전력기기나 송배전 이런 기업들까지도 확산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AI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들로만 꾸려놨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뭐 전력기기나 송배전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중에는 뭐 친환경 냉각 기술이라든지 수소 전력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뭐 비치로셀이라든지 아니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 등등들도 꼽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AI 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파생된 종목들을 너무 나열하다 보면은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너무 곁다리 종목들은 제가 좀 최대한 걸러내고 직접적인 관계도가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만 꼽았기 때문에 진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곳,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AI가 응용되는 산업들인데, 직접적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나면 그 AI를 어디에 쓸 거냐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기업들이 그 뒤에 이제 수혜를 따라오게 될 거고, 아마 이들이 후발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의 직관적인 종목들이 상승했다면, 향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은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제조와 물류 부분에서 AI 전환을 촉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함으로써 물류 자동화와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에 AI 산업에 파생된 산업으로 연결이 될 것 같으며, 컨텐츠 부분들도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 편집하고 사람이 이제 다 했다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K 컨텐츠나 게임이라든지 웹툰 쪽으로도 아마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중에 저는 로봇보다도 이 두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사실 만약에 이제 새 정부가 보수 쪽이었다라면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 좀 더 집중이 됐을 거겠지만, 진보 정권의 경우는 과거부터 제조 산업보다도 이러한 컨텐츠, 무형 산업에 좀 더 집중하고, 소위 보수냐 진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잘하는 산업을 더 잘 지켜내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진보의 경우는 새로운 신성장 쪽으로 더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이제 역대 정권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진보 정권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개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 워낙 힘든 환경이고,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해외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진보 정권이 들어선 관점에서는 게임과 웹툰 같은 산업이라든지 K 컨텐츠 관련해서 드라마, 영화 같은 산업으로도 충분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AI 기반을 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동물 실험을 좀 폐지하자라는 움직임과 이러한 정책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AI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좀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의료 영상 AI라든지 뭐 의료 AI 진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성장 산업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비올이나 루닉 같은 기업이 있으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신테카 바이오나 아니면 토모큐보,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파생될 만한 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제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기업으로 송배전이나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러한 전력망 구축도 결국 AI 산업의 응용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가게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 산업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실적이나 기술 없이 테마만 띄운 게 아니라 실제 정책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단순하게 그냥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집행되는가를 봐야 되고, 지금은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관련 R&D와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되고 각 부처가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기업으로 발주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은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장 좀 수급적으로 테마 성격이 강한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요게 앞서 얘기했던 LLM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고 실적이 잡히거나 지금은 시장에선 좀 소외되어 있는 저평가 낙주지만 이쪽으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낙주에서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저는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국 고금리로 인해서 부담스러웠던 고성장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츰차츰 의료 영상 AI나 컨텐츠, 게임 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잘 추려보시고 이 안에서도 어떤 기업이 훨씬 더 성장성이 높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뽑아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결과보다는 기대감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기업을 먼저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향후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수혜주로서 첫 번째는 AI 산업에 대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